자, 186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오페라는 이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수많은 작품들이 이제 오페라화 되었습니다. 뭐 여러 작곡가를 통해서 오페라로 탄생을 했었는데 그 많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오페라 중에서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뭐냐 그러면은 이 베르디를 통해서 셰익스피어의 향기를 맡습니다. 오텔로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테너인 요나스 카우프만이 오텔로 역을 맡았고 이 영국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 2017년 공연 작품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수많은 오페라를 이제 봐왔지만 이 중에서 이제 이 오텔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죠. 이제 영국식 발음은 이제 오셀로로 보통 발음합니다만 이제 이게 이탈리아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제 오텔로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저 이전에 이제 맥베스가 발표가 됐었고 이게 이제 오텔로는 사실 굉장히 그 베르디의 이제 후기 작품 중에 하나죠. 대본은 이제 보이토라는 메피스토펠레를 작곡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실 그 보이토는 이 작품을 대본을 하고 나서 그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이 팔스타프 이것도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으로는 이제 윈저의 즐거운 여인들로 이제 이 소개가 된 작품인데 이름은 이제 베르디 오페라가 되면서 이제 팔스타프로 바뀐 거죠. 이 대본도 이제 보이토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오텔로는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곡 기간이 무려 6년이나 걸렸고 사시달 아이다를 이제 발표한 게 1871년이니까 중간에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라는 작품이 있지만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전에 이제 썼던 작품을 이제 발표한 게 있다니까 이 지필 활동 기준으로 본다면은 1871년 아이다를 발표하고 나서 거의 16년 만에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이 작곡 기간이 이제 6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죠. 이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릴 때 아이다나 일 트로바토레 가면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굉장히 절하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페라의 성향상 과거로 회귀하는 뭐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제 구태의연한 그런 작품이고 이탈리아식 그 벨칸토 오페라를 많이 추종한 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작품이라는 이제 이런 혹평을 듣기도 했다는데 이 오텔로는 그와 이제 거의 정반대의 이제 평가를 받는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꼽히고 있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는 이제 베르디 오페라 중에 최고의 명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 작품이 리골레토나 일트로바토레나 라트라비아타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전문가들 말에 100% 공감은 못합니다. 공감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리골레토나 일트로바토레나 라트라비아타를 들으면서 사실 오텔로에서 느낀 그런 감동을 더 많이 느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확고부동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전문가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제가 약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텔로라는 작품이 제가 그동안 평가하던 그런 말고 어떤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나 할까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음악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뭐 음악의 작품성을 논하는 거는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주제 넘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제 오페라를 듣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주안점을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오텔로는 하여튼 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극과 음악이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벨칸토가 약간 이제 혹평을 받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게 내용과 관계없이 너무 성악 위주다. 성악 자체의 난이도만 너무 높고 성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음악에 치중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이 이제 오텔로라는 작품은 극과 음악의 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벨칸토에 치중하는 그런 작품 활동이 이제 베르디가 이제 젊었을 때 추구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변하지만 후기에 와서 이제 작품 활동이 뜸해질 때 그때 이제 이 바그너의 독일 악극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바그너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이제 작품 활동이 뜬한 상태에서 그 이탈리아식 오페라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발달했던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독일 악극에 대해 가지고 베르디가 아니야 너 말도 맞지만은 결국 오페라는 이 길이 맞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설정해 준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오텔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와 바그너의 그 독일식 악극에 대한 좋은 장점들만 뽑아서 만든 집대성한 그런 작품이 오텔로다. 어렵죠, 얘기는. 굉장히 대단한 작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느냐 안 느끼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은 그 말뜻이 어렴풋하게 이해가 됐듯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이 오텔로라는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르디의 답변이다. 바그너식 오페라에 대해. 그래, 네 오페라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 오페라는 이 길을 가야 돼 하는 이런 작품이 이제 이 오텔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1887년에 라스칼라에서 초연을 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 버나드 쇼는 이제 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이탈리아식으로 쓴 희곡이다. 아주 극찬이죠. 어떻게 보면 작품을 훼손한 게 아니고 작품을 더 발전시켰다는 뭐 이런 의미도 지금 포함된 평가입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제 이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한 이제 오페라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이제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무어인입니다. 이 오텔로는 이 무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대다수의 오페라에서는 이 오텔로가 이제 흑인으로 분장이 돼서 나옵니다. 도밍고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테너들이 나올 때 얼굴에 이제 검은색 칠을 하고 나왔죠. 근데 오늘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은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어인은 대부분 이제 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어인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보면 이제 이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을 두고 거의 근접돼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 이 두 대륙은 지금 연결이 돼 있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 지중해가 바다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8세기 때 이제 서고트가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던 서고트가 멸망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를 합니다. 거의 16세기까지요. 그럼 이제 이 무어인들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어인이라 그러면은 북아프리카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저 사하라부터 이제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에 걸친 이런 나라들의 이제 무어인들이 주로 많은 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에서 그 베르베르 해적이라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랍과 베르베르 쪽의 어떤 후손, 그러니까 혼혈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흑인과 아랍계, 베르베르족들이 혼혈된 그런 형태의 이제 인종이 무어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본적으로 이제 무어란 뜻 자체가 이제 검다라는 의미니까 이제 흑인에 대해서 약간 비하한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요. 이 스페인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그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이슬람 지금 건축물이나 이슬람 유적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16세기까지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이 이슬람에 의해 갖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극 중에서 이제 오텔로는 뭐 사실 이게 이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과연 장군이 이런 흑인 무어인이 이제 장군이 될 수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굉장한 상상력이다.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그래도 이 무어인이 그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되고 또 장군의 직위까지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상력이지만 결국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하층민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무어인이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가 그 이 오텔로라는 극을 완성시킨 거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당시에 15세기, 16세기의 베네치아 공화국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런 거였냐면 지금은 이제 그 베니스라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지 않습니까? 베네치아가 그 해변 도시에 하나 불과했었는데 15, 16세기에 이 우리가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을 보면 그 안토니오가 대상입니다. 베니스의 대상인데 그 정도로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 해군력이 엄청나게 막강했었고 또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지중해 특히 서부 지중해과 이 내륙 유럽의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상권을 거의 휘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북아프리카의 일부 도시에 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15세기, 16세기에 굉장하게 이제 그 번성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도 그렇고 그 안토니오가 엄청난 선단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무역상이죠. 그때도 사실 거의 시기적으로 15, 16세기 베네치아 공화국이 가장 융성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텔로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네치아에서 이 키프로스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이게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제 이 주 중심이 이쪽에 있고 이 크레타 섬을 지나서 15세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요.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오스만 제국이나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륙 위주로 이렇게 힘을 뻗쳤지만 이 해상 부분은 거의 베네치아 공화국이 장악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정복 이제 식민지입니다. 키프로스 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 이제 이 오페라의 주 무대가 되는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터키에서 이제 침략을 해와가지고 오텔로가 이제 이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재판 중에 이제 파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분홍색은 이제 이게 이제 일시 점검된 그런 상태고 이 노란색 이 부분은 이제 이 해상 해군력으로 인해 갖고 장악한 실질적으로 이제 해상을 장악한 이런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군력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흑해 지역에 있는 이제 지금 이제 분홍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상업적으로 거의 이제 상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흑해 주변에 이제 모든 도시들, 심지어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의 이제 트리폴리나 뭐 이 알렉산드리아도 이 전부 다 이제 이 상업적 식민 도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터키의 상당 부분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오페라의 무대가 된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당시에 이제 그 파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텔로라는 오페라, 그러니까 베르디 중기도 아니고 베르디 후기의 이 극찬을 받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에 대한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은 이제 그동안 이제 베르디 작품에서 상당히 이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이 제가 그 베르디의 대부분 작품들이 이제 이관 편성이 위주로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이제 상관 편성에 거의 가깝습니다. 플루트 계열이 세대, 오보에도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까지 세대고 또 클라리넷 세대, 바순 4개로 됐으니까 거의 완벽한 목관 3관이죠. 금관 악기도 이제 10대가 편성이 됐는데 이제 튜바는 이제 지금 한 대도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이하고 근데 이제 이 현악 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가가 그냥 이렇게 현악 오브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만 뭐 2관일 때 몇 대, 뭐 3관일 때 몇 대 이런 그 대수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현악 오브가 그 숫자가 몇 개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사실은 실제 영상에서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제일 바이올린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14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바이올린 숫자가 14개면 보통 2개 차이로 이렇게 현악 오브가 편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2관 편성일 때 제일 바이올린이 12, 18, 6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40대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바이올린이 14대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총 현악이 50대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반 우리가 이제 베르디 작품에서의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여 대가 많은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이제 바그너의 뭐 100대에 가깝게 그렇게 접근은 못했지만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는 그래도 악기 편성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서 합리적인 추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베르디가 60인조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그 수준이었다가 지금 거의 10몇 인조가 늘어난 그런 오케스트라니까 오케스트라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베르디 작품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피트 외에 또 이 15대에서 20대 가까운 어떤 이제 악기가 지금 동원이 되니까 아무튼 이제 이 베르디 작품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꾀한 그런 오케스트라 편성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타악기 중에서 공이라는 악기는 탐탐이라는 악기하고 이제 똑같은 악기입니다. 이 오텔로가 이제 처음에 1막이 막 시작할 때 폭풍과 치는 곳에서 이제 터키 함대하고 이제 교전도 하고 사실은 운 좋게도 그 침략자인 이제 터키 함대가 이제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폭풍우 치는 그런 소리들이 를 발생시키는 이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썬더머신이라고 내명기라고도 보통 얘기한다는데 뭐 형태는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폭풍,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는 기계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제 오텔로 역을 맡아서 또 열연을 합니다. 여기에 디질세라 또 다른 주인공이죠. 사실 베르디가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 때 제목을 오텔로라고 안 했다 그랬죠. 이아고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마터면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오텔로의 그 타이틀롤이 그 오텔로가 아니고 이제 이아고가 될 뻔한 그런 그만큼 이아고의 비중이 높은 오페라입니다. 실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봤을 때는 요나스 카우프만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그 성악과 연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아고입니다. 워낙 악역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가 이게 뻔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얘기 자체가 뻔한 스토리인데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막 이아고에 대해서 붕괴를 할 정도로 그 이아고가 그렇게 연기를 출중하게 했습니다. 성악도 물론 대단한 분이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뵙는 분인데 이분은 내가 그 이아고 역에서는 사실 내가 이전에 봤던 오텔로에 비하면 뭐 거의 완벽한 이아고 역을 이 작품에서 소화한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자, 데스데모나 역에는 이제 이 마리아 아리그레타 이탈리아 성악가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주인공과 조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로도비치라고 이제 그 본국에서 온 사령인데 이제 시민성이라고 이제 한국 그 출신 베이스가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카시오 에밀라 역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작품은 물론 요나스 카우프만도 이제 타이틀롤이니까 요나스 카우프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이 이아고의 성악과 연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악역이기 때문에 뭐 인상이 안 남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 오페라 오텔로는 사실 그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원작에서 희곡에 이제 1막이 사실 빠진 상태입니다. 희곡에서 이제 1막이 있었는데 그 1막은 빼고 어떻게 보면 이 극적인 바로 이제 이아고가 실행에 옮기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오텔로를 파멸시키는 그 2막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제가 이제 약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이제 1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당시에 무어인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워낙 큰 공을 세워서 그래요. 오텔로가 막 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넓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세력을 만드는데 이 군사력이라는 게 엄청났고 이 오텔로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역경을 헤치면서 사실 그 자리까지 오른 거거든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데스데모나가 이 오텔로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성장하고 이제 성공해 나가는 오텔로를 보고 뭐 약간은 연민의 정이 많이 포함된 그런 상태로 이제 이 오텔로를 좋아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 데스데모나의 아버지는 뭐 엄청난 사람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로원의 의원입니다. 높은 귀족인 그런 브라반시오가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인데 데스데모나가 좋아하는 걸 그 아버지가 찬성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무어 출신인 오텔로를 끝까지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건 뭐 부모 허락도 없고 하는 비밀 결혼식은 이게 이제 불법에 해당됐으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 도중에 이제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을 하는 거죠. 식민지인 키프로스를 침공을 하니까 아니 그 파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장수가 사실 이 오텔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판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제 무죄 판결 비슷하게 하고 나서 국가적인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거의 뭐 흐지부지 끝내고 거의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제 오텔로를 석방시키고 이제 장수로 파견을 하는 거죠. 근데 운이 좋게도 또 이제 오텔로는 그 터키군을 괴멸을 시키는데 이제 폭풍 힘을 많이 입죠.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이 이아고가 왜 이렇게 오텔로를
미워하고 오텔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몰락을 이렇게 추구를 했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아고는 이제 카시오하고 이제 같은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그 오텔로의 부하였었는데 이 부관을 뽑는데 사실 카시오가 이제 선정이 되고 자기는 기수로 그냥 남게 되죠. 그런 상태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아고는 낮은 계급의 이제 이 무어인이 자기 상관이 됐다는 것 자체를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로데리고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 브라반시오를 찾아갖고 결혼도 방해를 하고 하려 그랬는데 결국 그 공작조차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이 그 로데리고는 또 이 오텔로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데리고도 이 무어인인 오텔로가 천사 같은 그런 데스데모나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또 끊임없이 또 추구하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지금 데스데모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이 키프로스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예를 보인 그런 거죠. 요게 사실 이제 그 오텔로라는 이제 오페라에서 빠진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보충해 드린 거고요. 자, 이 주요 아리아를 보면 이제 오텔로가 부르는 두 개의 독백과 이제 솔로 아리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주 유명한 이제 거의 시그니처 아리아에 가까운 이제 버들의 노래. 자기의 슬픈 운명을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아고의 이 아리아. 나는 악마라는 걸 어떻게 선언하는 그런 이제 아리아입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이아고. 나는 악의 신을 믿는다. 오텔로를 이제 몰락시키기 위한 작전을 펴면서 카시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일을 계획을 잡고 나서 이제 카시오를 종용하고 난 뒤에 부르는 이막의 아리아입니다. 아주 임팩트가 강한 아리아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중창에는 아주 아름다운 두 사람의 아리아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텔로와 이아고가 부르는 이제 이 배신당한 두 남자가 이제 부르는 복수의 이중창. 이것도 아주 압권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칠중창으로 부르는 산막 피날레 이제 아리아도 굉장히 멋진 아리아입니다. 이 중에서 뭐 이렇게 빨간 금을 친 게 이제 제가 고른 5개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데스데모나라는 천사 같은 여인은 베네치아 공화국 원로원 의원인 이제 브라반시오의 딸입니다. 이제 물론 브라반시오는 이 오페라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색 처리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데스데모나가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자기와 이제 격이 맞지 않는 무어인인 이제 베네치아 장군인 오텔로를 이제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맺다 보니까 이 슬픈 일이 벌어졌죠. 그 슬픈 얘기의 이제 중심은 이아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텔로의 이제 몰락을 바라고 이제 끝까지 이제 오텔로를 괴롭히는 그런 엄청난 악역으로 나오고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은 에밀리아는 이제 아주 착한 이제 데스데모나의 하녀로 나오죠. 결국 이제 이 에밀리아로 인해서 이아고의 모든 이제 악행이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 데스데모나를 이제 끝까지 짝사랑하던 이 베네치아의 신사 로데리고가 또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텔로가 신임하는 이제 부관 카시오가 있습니다. 악마와 같은 이제 이아고가 이제 로데리고라는 이제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한 남자와 그 다음에 이제 오텔로의 신임을 받는 카시오라는 부하 두 사람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데스데모나가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 그 다음 비합리성, 이제 이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우리말로. 그런 부분과 이 오텔로라는 이제 무어인이 이제 이 성공의 과도를 달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 언제든 자기가 이 그 주류에게 이제 자기 위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과분한 자기 부인에 대한 언젠가 또 뺏길지 모른다는 이런 자격지심, 이런 거와 이제 질투심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결국 그 질투심이 오텔로가 아름다운 자기 부인인 데스데모나를 이렇게 죽이고 자기도 자결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공작 속에서 이제 로데리고도 이제 결국 카시오한테 죽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 본인도 스스로 멸망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오페라에서 이거 제가 보기에 정말 최고의 악질 중에 한 사람이 이아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스카의 최고의 악질은 이제 스카르피아 총경이죠. 그 이 스카르피아는 토스카를 얻기 위해서 카바라도시라는 화가 하나를 완전히 작사를 내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죠. 뭐 엄청난 음모와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아주 악랄하게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악장 중에 하나고. 이 라조콘다라는 이제 그 폼키엘리 작품인데 이 바르나바라는 이 가수입니다. 이 극 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부르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정부 이제 그 밀정이기도 합니다. 조콘다를 좋아하는데 조콘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악역으로 나옵니다. 살로메에서도 이제 이 살로메는 자기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유혹하다가 실패한 거를 화풀이를 자기 아버지를 또 뭐 일곱 베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아버지 헤로당을 유혹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 유혹의 대가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다 담아달라는 참 엽기적인 그런 부탁을 합니다. 거의 이제 반미치광이 같은 이제 악역이죠. 여기도 이제 만만찮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이제 괴테 파우스트를 이제 오페라화한 작품 구노의 파우스트에서 이제 메피스토펠레는 이제 악마입니다. 실제 이제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고 그 젊음을 이용해서 아름답고 순결한 이제 여인 하나를 완전히 마리그레타라는 여인 하나를 완전히 작살내는 그런 악역을 담당한 거죠. 또 이 맥베스에서의 이제 그 맥베스 뭐 이것도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입니다만 오텔로 오늘 하고 있는 이제 이아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에서 이제 부용왕자비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를 이제 독살하죠. 뭐 이렇게 많은 악역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탑3를 고르라면 이렇게 고릅니다. 토스카의 스카르피아, 바르나바, 그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이아고입니다. 재미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아고의 오텔로 파멸계획은 이제 이렇게 7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측근인 카시오를 오텔로로부터 제거하고 불륜의 씨앗도 만들고 그 불륜의 씨앗을 이용해서 만남의 장면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의 장면을 보이고 완벽한 물증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감성까지 자극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맞는 그 의혹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는 아주 치밀함을 보여서 결국 살인을 유도하는 이런 7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극 중에서 하나하나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출은 키스 워너라는 이제 영국 오페라 연출가고요.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지인은 이제 커벤트 가든의 남자죠. 안토니오 파파노라고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이제 아마 역사상 메이저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음악 감독을 한 사람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안토니오 파파노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1막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